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겠다고 했습니다. 탄핵 사유를 다투다가 시간이 지체될 수 있다는 취지인 건데 이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내용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서 재의결해 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신속한 심판 심리를 위해 내란 혐의를 철회하겠다고 한 겁니다. 소추단은 내란 혐의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번 탄핵 심판이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는 건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소추안을 바꾼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야당이 탄핵 소추안을 졸속으로 만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국회의 탄핵 소추문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이나 들어갑니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 아니냐며 탄핵 소추안 가결 시 찬성했던 국민의힘 의원 12명의 의견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탄핵안에 반대했을 거다라는 분이 적어도 5분을 넘긴다면 그것을 헌재 증거로 우리가 제시를 하고. 민주당은 헌법과 형법상의 영역을 나눴을 뿐 탄핵 사유는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고 국회가 통과시킨 탄핵 소추안에 있는 내란 행위들, 탄핵 사유들이 헌법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해서 다투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같은 논리로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권성동 당시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사재판은 법률 위반 여부, 그러니까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이고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이다. JTBC 최연수입니다. 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방금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형법상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뺀 걸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의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헌법학자 입장에서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 이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주장은 네. 그 탄핵 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탄핵 소추 사유 중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을 철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할 필요는 없고요. 소추위원 대리인단에서 그 법률 적용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직권 판단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소추위원 대리인단에서 법 적용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 사유가 어떤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판단하기 때문에 철회한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 안 하거나 그럴 어떤 구애받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 자체는 그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기를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인 180일을 다 보장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이제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신속하게 재판을 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늦어도 180일 안에 종국 결정을 하라는 취지지 180일 동안 모든 심판기관을 보장해 주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은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이 있고 또 헌법재판소 권한대행도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라고 했기 네. 때문에 아마 180일을 정해놓고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헌재가 첫 변론 기일을 오는 14일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또 5차례 정식 변론 기일을 모두 공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 윤 대통령이 오늘 입장을 내기를 일괄 기일을 정할 때는 피청구인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했고 방어권을 제한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할지 순차적으로 지정할지 여부는 재판부의 어떤 재량적인 판단입니다. 소송 지휘권의 일환이고요. 그 일괄 지정 그 자체로 인해서 방어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기일 절차를 이미 2번을 거쳤거든요. 네. 그리고 준비기일 절차를 거친 후에도 곧바로 본재판을 하지 않고 지금 한 열흘 정도의 어떤 기간을 두고 다시 본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방어권 행사에 어떤 제한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또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 규칙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재판부가 변론기일 절차를 일괄적으로 지정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네. 오히려 양 당사자 측에게 이제 예측 가능성을 둠으로써 순조롭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방어권 제한이라든가 어떤 형사소송법의 어떤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네.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헌재에 제출한 첫 답변서를 좀 보면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가지를 했고 또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주장 자체에서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뭐가 회복됐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지금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단계고요. 대통령은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그다음에 내란 범죄로 인해서 탄핵 소추된 사람이고요. 당연히 거기에 따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헌법이 지금 예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어떤 그 탄핵 심판 사건을 먼저 집행해야 된다는 특별한 어떤 주장은 도저히 좀 납득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야말로 권한대행 체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도 그 사건의 어떤 중대성이나 시급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지금 그 방침에 따라서 지금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측 어떤 윤 대통령의 어떤 대리인단 측의 주장은 지금 올바른 주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